보소 반갑습니다. 작은사장입니다. 목이 지금 좀 맛이 가가지고 오늘 녹화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녹화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2005년에 나온 영화고요. 러닝타임은 107분, 1시간 47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람의 이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인 조엘과 여자 주인공인 클레멘타인 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간의 판타지 요소가 들어간 로맨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관 안에서는 어떤 정신과가 있는데 그 정신과에서는 사람의 기억을 지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정신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너무 미워하는 마음,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을 지우고 싶을 때 그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이나 그 물건들,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다 지우고 없던 일로 하고 살아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이 원래라면은 제목이 한국으로 번역이 돼서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돼 있지, 영어 제목은 좀 더 길더라고요. 한국은 이터널 선샤인인데 영어 제목은 이터널 선샤인 of the Spotless Mind라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대사가 나옵니다. 정확히 그 제목이랑 똑같은, 그냥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햇살이란 뜻인데 원 제목인 그 모든 영문장을 다 말하면은 티 없는 마음에 영원한 햇살이 내리쬐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별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내용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면, 티 없는 마음에 영원한 햇살이 내리쬐니라는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티 없는 마음이라는 게 좋아하는 마음이든 싫어하는 마음이든, 그리고 싫어해서 헤어졌다면은 그 헤어진 마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든,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감정에 가장 충실하고 가장 본능적으로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티 없는 마음에 영원한 햇살이 쏟아진다는 게 내 감정에 있어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순수해야 저희들이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항상 햇살이 비춰진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사랑에 빠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 모든 감정들에 충실하고 그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는 모습들에 저희가 많은 성장을 한다, 저희에게 행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조엘은 되게 소심해요. 애가 되게 센치하고 MBTI로 따지면 진짜 극I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너무 많고 혼자서 되게 우울하고 딱히 막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란 거 크게 느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큰 행복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울감으로 빠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어도 이거 되게 맛있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뭐해 라든지 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생각을 적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빠져드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인 클레멘타인이 본인의 인생에 끼어들게 되죠. 클레멘타인은 조엘과 완전히 정반대로 너무너무 활동적이고 정말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클레멘타인은 너무 쿨째 조엘의 인생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조엘은 자신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클레멘타인의 충동적인 모습들, 본인과는 다르게 되게 감정에 솔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본인 주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반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되게 불같은 연애를 또 하게 되는데, 모든 연애함에 있어가지고 헤어짐이라는 걸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100년으로 하면 되겠지만, 클레멘타인과 조엘 커플도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연애를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이별을 맞이하게 돼요. 클레멘타인이 먼저 지쳐버려가지고 그 정신과 병원에 가서 조엘에 대한 기억을 싹 다 삭제해버립니다. 조엘 입장에서는 기억을 잊는 수술 자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되게 암묵적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있어서 아, 너 나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우리 그때 한번 싸웠기로서니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헤어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걸 기억 상실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별이라고 본다면, 그 이별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원래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겪곤 하잖아요. 저희가 이게 그 수술을 떠나서 그냥 조엘 입장에서는 클레멘타인의 이별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 정도로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자신을 잊는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도 그 수술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사랑했던 상대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다 삭제하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 병원에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뇌에다가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토대로 이 사람 여기 나왔네, 이 사람 여기 나왔네 하는 거를 다 지워버리는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기억을 지우는 순서 자체가 가장 안 좋았던 최근 헤어짐부터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최신순에서 과거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되게 안 좋았던 헤어짐의 직전의 기억들부터 이 사람과 미래를 생각했던 시간, 점점 안정기에 접어든 시간, 연애를 시작해서 되게 불같았던 그런 시간, 첫 만남, 연애의 역순으로 기억을 지우게 됩니다. 조엘이 처음에는 그 슬픈 기억들, 아픈 기억들을 지우면서
지우면서 거기 있어서 큰 반향을 느끼지 못해요. 기억을 지우는 시술을 하는 사람이 잠에 들었을 때 무의식 속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시술에 들어갔다는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지우는 시술을 하면서 꿈처럼 그걸 꾼단 말이에요. 그런 꿈 같은 일들을 기억을 지어감으로써 점점 조엘은 후회하게 되죠. 이 행복한 기억만은 남겨주세요 라든지 클레멘타인을 지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클레멘타인과 상관없는 기억 속에 클레멘타인을 데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점점 이 시술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시술을 피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어요. 본인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술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그만둬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클레멘타인의 추억들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죠.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별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본인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헤어짐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그런 추억을 다 지우겠다라고 선택한 시술이고 거기 있어서 후회가 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별을 본인이 선택했더라도 항상 후회하고 아픈 게 이별인데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이별뿐만 아니고 클레멘타인에 대한 추억까지 모두 다 잊어버리는 더 큰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술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사라지겠지만 시술을 진행하는 동안 기억을 잃어버리는 과정 자체는 직접 보고 겪어야 되는 너무 아픈 과정이거든요. 점점 갈수록 클레멘타인의 기억들은 하나둘씩 지워져 가면서 조엘은 평소에 자기가 하지 않았을 생각들을 클레멘타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클레멘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기억을 지우는 데 있어서 나오는 클레멘타인은 진짜 클레멘타인이 아니고 조엘이 생각하는 클레멘타인이거든요. 조엘은 추억 속의 클레멘타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너를 지우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클레멘타인은 엄청 대답을 많이 해줍니다. 조엘이 조엘만의 방식으로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과 정반대되는 본인이 생각하는 클레멘타인을 토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만큼 조엘은 클레멘타인 많이 알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클레멘타인과 조엘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엘이 혼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클레멘타인 입장으로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저렇게 해보는 거 어때 라고 말을 해주면서 조엘은 다방면으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 시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억은 다 지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억을 지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포기를 하는 순간 추억 속의 클레멘타인이 또 말을 하죠. 그냥 이렇게 된 거 즐기자고. 이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별이란 건 이미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머릿속에 있는 클레멘타인이 조엘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아마 조엘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성격으로만 그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은 조엘은 결코 그런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클레멘타인이라는 본인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성향과 행동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조엘에게 클레멘타인은 되게 큰 존재였습니다. 일기 같은 것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되게 딥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본인 혼자 두면은 계속 막 밑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좀 딥하게 빠져들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하지만 조엘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애가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클레멘타인을 만남에 있어서 클레멘타인은 안 좋은 뜻이 아니고 되게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고 나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것들을 해. 그리고 그런 성격은 조엘에게 있어서 되게 구원자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조엘이 늪으로 빠져들려고 하면은 클레멘타인은 어디든지 데려가든지 되게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조엘이 그 늪으로 빠질 틈을 얻게 만들어요. 조엘에게 있어서 딥하게 내려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안의 방식으로 행복한 생각을 행복한 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클레멘타인도 본인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의 행복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인데 조엘도 똑같이 클레멘타인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두 커플은 완벽한 시너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반대로 그 시너지는 독이 될 수도 있었죠. 서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도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건 되게 시너지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에 대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권태기라 해야 될까요? 좀 지루함이 늘다 보니까 500일의 썸머 같은 내용인데 내가 봤었던 좋아했던 감정들 모든 장점들이 되게 단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이해 못하겠어 라는 입장이 서로 돼버리는 거죠. 클레멘타인 같은 경우는 조엘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봐줘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결국 본인의 성향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클레멘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클레멘타인에게 상처 입을 수 있는 말들을 계속 함으로써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별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것이라든지 불법적인 일이 있지 않고서는 거기 있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없어요. 진짜 너무
너무 단순하게 그냥 사람 마음 변해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게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둘은 너무너무 잘 맞았지만 그렇게 헤어졌고 또 서로 원망을 하고, 클레멘타인의 성격이 이터널 선샤인의 원제 이터널 선샤인 오브 더 스팟러스 마인드 그 제목에 가장 잘 맞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클레멘타인의 성격이 정말 티 없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느끼는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되게 솔직하게 행복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클레멘타인에게도 티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슬픔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의 잣대로 클레멘타인을 판단할 거니까 클레멘타인도 그 사이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만난 사람마다 갈수록 나를 지배하려 들고 나를 잡으려 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훈수하려고 들고 이러니까 애가 점점 갈수록 그 티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조엘 역시 마찬가지로 클레멘타인에게 그러한 행동들을 했고요. 클레멘타인도 조엘에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줬겠죠. 티 없는 마음이라는 그 행동, 나의 감정에 솔직하다라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전혀 조엘을 신경 쓰지 않는 많은 행동들을 보였으니까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온다든지. 물론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클레멘타인 본인에게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조엘이었고 거기 있어서 바람을 안 피웠다 하더라도 전혀 조엘을 신경 쓰지 않은 그런 행동인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조엘은 당연히 딥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런 즉흥적인 클레멘타인의 행동들은 조엘에게 있어서 본인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티 없는 마음을 들고 있는 클레멘타인이지만 책임감이 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입장은 너무나도 천차만별이니까요. 결국 클레멘타인의 마지막 기억을 남겨두고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살릴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지막 출수로 조엘은 계책을 씁니다. 저는 그 계책을 봤을 때 처음에는 되게 영화 같은 기적 이야기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연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마지막 기억을 잃기 전에 추억 속에 있는 클레멘타인은 조엘에게 몬토크 해변으로 와 라고 말을 하고 결국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이 모두 사라져요. 몬토크 해변으로 와 라는 추억 속의 클레멘타인의 방식이 조엘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몬토크 해변은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났던 장소기도 하고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항상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몬토크 해변의 기억 그 자체를 다시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썼던 거예요. 기억을 지우는 거를 막지 못할 거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본인만의 신의 한 수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의 한 수는 너무나도 잘 맞았고요. 조엘의 머릿속에 있는 클레멘타인은 정말 클레멘타인 그 자체였던 거예요. 클레멘타인도 기억을 지웠지만 똑같이 조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 기억을 지움에 있어서도 갑자기 즉흥적으로 몬토크 해변으로 가고, 조엘도 본인이 이런 충동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의식 속에 남겨놨던 클레멘타인이 아닌 몬토크 해변을 떠올리고 몬토크 해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다시 기적 같은 재회를 하게 되죠. 근데 재회를 한다 해서 거기서 바로 격정적인 기가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기억을 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본 남녀의 사이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영화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전개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담백한 이유가, 처음에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처음 본 남녀의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거는 지금 이야기였고 과거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그 이야기의 전개 자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은 무조건 이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이다, 아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구나, 아니면은 대충 시놉시스를 보고 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서로 헤어져가지고 기억을 지우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누구도 맨 처음에 몬토크 해변에서 만나는 그들을 보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이구나, 기억을 지운 두 사람이 만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스토리 전개 방식이 있어서 너무나도 좀 신선한 거예요. 그냥 되게 선 한 개로 쭉 가는 진부한 스토리 전개일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로 돌아갔다가 여기로 다시 끝나는 그런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니까 보는 데 있어서도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이 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기억을 지우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난다라는 내용을 스포일러를 먼저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전개 자체가 신선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도 많이 보긴 했는데 볼 때마다 항상 전개가 되게 신선한 영화예요. 가물가물해지면 다시 보기 때문에 지금 한 4번째 다시 본 건데도 이게 이렇게 됐었었나? 저렇게 됐었었나? 추측을 하면서 다 틀려요. 그런 건데 어쨌든 마지막에 다시 클레멘타인과 조엘의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데, 기억이 다 지워져서 모르는 사이의 남녀로 다시 사랑에 빠지려고 했다가 그 정신과 병원에서 현타를 받은 간호사가 본인 병원에 왔던 환자들에게 진실이랍시고 그 테이프를 다 뿌려버려요. 기억을 지울 때 있어서 본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내 기억 지웠어 라고 혹시라도 알게 돼서 따지러 오게 되면은 이거 네가 선택한 거야 하면서 들려주려고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녹음 테이프를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한테 개개인마다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싫어해서 헤어졌구나 라는 거를 서로 알게 된 겁니다. 클레멘타인은 조엘이 본인에 대해 욕을 한 것을 다 듣게 돼요. 거기 있어서 그 둘은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고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지만 그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넌 날 이렇게 보겠구나. 그래, 사람 마음 변하는 거 알겠는데 그 사람 마음 변하는 거를 미리
미리 알 필요는 없잖아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연애를 시작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게 연애인데, 야 나는 연애하다가 갑자기 지치면 헤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랑에 있어서 결혼이 올인 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은 일이 있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유교 보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은 결혼이라는 전제를 하고 항상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건 이미 저한테 있어서는 그 연애는 끝이 나버리는 연애거든요. 저는 결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연애를 항상 하는데, 상대방에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비혼주의야 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에게 있어서 이 연애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행동들이란 말이죠. 사실 뭐 사랑한다면은 그냥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결혼을 안 하겠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듣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별뿐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클레멘타인과 조엘도 본인의 옛날 과거 상담했던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작을 하려다가 서로에게 도망치게 되는데 조엘이 마지막에 결국 클레멘타인을 잡아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랑에 빠져요. 사실 사랑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릅니다. 약간의 열린 결말로 끝이 나기 때문에 얘들이 그 아파트 복도에서 서로에 대해서 그냥 웃고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그 둘이 다시 사랑을 시작할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서로 우리는 만나봤자 다시 싸울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끝이 났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둘은 다시 당연히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 마음을 접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던 그 결혼 같은 얘기도 난 결혼 안 할 건데 라는 말을 듣자마자 단칼에 그럼 헤어져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음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을 나눠줘야 될까라고 더 성장하는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 긍정적인 방향을 둘째치고 그런 찝찝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지금 당장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떠한 끝이 보일지 뻔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은 더욱더 힘든 거고, 사람들은 아마 현실에서도 기억을 지우는 시술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술센터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 속에 기억을 지워주는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나와요. 되게 짧게 보여주는데 뭐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랑했던 반려견 같은 기억들을 지운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반려견을 잃은 그 기억이 슬프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거겠죠. 조엘과 클레멘타인도 마찬가지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한 거고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그리고 가진 기억이 너무 슬프거나 끔찍하다 해서 그 기억을 지운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운다는 자체가 본인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영화의 제목에서 말하듯 티 없는 마음에 영원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 그땐 좋았었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때까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 그런 감정들에 있어서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욕할 땐 욕하고 보고 싶을 땐 보고 싶다고 갑자기 연락도 하고 함으로써 본인의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을 표출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억을 지우러 가는 행동 자체가 이미 티 없는 마음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뭐 물론 당연히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무게의 기억이라면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그걸 극복한 사람에게 영원한 햇살이 비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 사랑에 빠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사랑에 빠졌을지 모르고 그 사람을 얼마나 봤을지도 모르고 어떤 계기로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르는데, 헤어짐의 이유는 무조건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도 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별에 더 가슴 아파하는 거겠죠. 친구로만 쳐도 야 우리 어떻게 친해졌냐, 야 우리 언제부터 친구였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인데, 사랑에 빠지는 거는 정말 한순간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더라, 그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더라도 헤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이유가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던 그 시기나 계기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헤어진 거에 대한 이유나 계기는 무조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이별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겠죠. 사실 이별하는 데 있어서 치유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뭐 끊임없이 슬퍼한다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그 기억을 지우는 시술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한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첫사랑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다양한 아픔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면서 성장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더 밑으로 끝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본인이 그 사람과 보내왔던 시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생각들,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니까 그 기억을 지우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겠죠. 이별이란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 이별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기억을 제거하는 시술을 직접 선택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별을 느껴야 되니까 당장이라도 그 기억 지우는 수술을 멈추려고 한다든지,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좋았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려고 하는 조엘의 모습이라든지, 이별에 있어서 그 기억들을 모두 다 숨겨버리고 없는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게 과연 행복한 방법인가?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엘과 클레멘타인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회해서 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긴 인연을 이어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깔끔하게 그 시련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더욱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뭐 여러모로 다른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는데, 조엘을 기억을 가지고 클레멘타인을 꼬시려고 하는 미친 남자라든지, 알고 보니까 원장쌤과 불륜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간호사라든지, 다양한 등장인물의 관계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등장인물들은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긴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거든요.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이야기가 가장 큰 내용의 중점이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감정, 파이퍼 맞나? 어쨌든 그 빌런 남자 주인공 있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라든지 그 간호사에 대한 심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딱히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에 나온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로 세련되고 훌륭한 연출들을 보여줘요. 2004년이기에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이었고 2004년이어야만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연출들을 지금 영화에 다시 끌고 와서 그 연출을 한다면은 뭐야 이거 개별로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터널 선샤인은 그때 시대상 연출은 너무나 세련됐고 지금 봐도 세련됐고,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기억을 지운다라는 게 사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기억을 지운다는 거를 시각적인 정보로서 표현한다면은 진짜 이렇게 지우지 않을까라는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가장 현실로서 잘 끌어내온 영화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헤어졌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엉엉 울면서, 좀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 이별 영화니까 전 여자친구들 싹 다 단톡에 불러가지고 잘 지내냐고 물어볼까 막 이런 우스개 같은 농담도 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지금 슬퍼하는 이 감정도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되고, 난 슬픈 게 비정상이 아니구나, 사랑을 하는 데 있어 슬픈 건 당연한 거야, 이 기억을 지울 수도 없고 나는 이 슬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어서 제일 큰 치유 방법은 그 기억에 당당히 맞서는 것밖에 없잖아요. 슬플 땐 슬퍼하고 또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지 라고 회상하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26살 정도였을 거예요. 한 6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제 6년이잖아. 32살이죠. 지금 봐도 그 감정은 솔직히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저 자체는 나이도 들고 생김새도 많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뭐 그런 사랑이라든지 저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이라 해야 될까, 이거를 성향이라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성향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고 싶다라는 이 제 성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라도 저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또 슬픈 일이 있더라도 난 여전히 똑같이 거기 있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슬픔을 슬픔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움, 행복함, 사랑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풀렸는데, 듣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시면 안 될 텐데 여러모로 프로의식이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대본 없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말하다 보니까 제가 가슴으로 느낀 감정과 머리로서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섞여 나오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를 봄에 있어서 왜 이 얘기하다 갑자기 저 얘기로 넘어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언젠간 다시 한번 대본을 써보기도 하거나, 제가 말을 하면은 점점 그 말하는 실력도 늘 테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냥 친구가 옆에서 혼자 떠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더 이상 말을 하면은 목에서 피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별에 아파하실 분들, 이별에 아파하신 분들, 이별에 아파하시고 계신 분들 모두 열심히 아파하시고 잡아도 보시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시고, 본인이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치유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속이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티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 쪽.